반갑습니다. 조성호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LTI 시스템에서 컨볼루션의 의미와 전단함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볼루션의 수학적인 표현, 그리고 LTI 시스템에서 출력을 산출하기 위한 컨볼루션 연산자의 정의의 의미, LTI 시스템 출력을 위해서 임펄스 리스판스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단함수 쪽 분야에서는 컨볼루션의 수식으로부터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전단함수를 도출하고,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컨볼루션 수식이 왜 대수방정식의 곱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하여 전단함수의 한계점, 리미테이션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틀립 메저를 통해 컨볼루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베이션입니다. 연속 시간에서의 LTI 시스템 컨볼루션은 어떤 입력 신호를 매우 간단한 함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입력 신호에 대한 어떠한 시스템의 출력 또한 LTI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선형성과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각각의 함수들에 대한 응답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입력을 단위 임펄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 가능하다면 출력 또한 임펄스 응답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LTI 시스템에서의 컨볼루션과 전달함수의 정의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LTI 시스템은 리니어리티, 슈퍼포지션, 그리고 타임 인베리언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과 같은 단위 임펄스의 선형 결합과 출력 또한 임펄스 응답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LTI 시스템 해석을 위해서는 이 임펄스 응답이 가장 중요한 키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연속시간 XT의 입력을 단위 임펄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속시간 XT는 사각함수로 샘플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각함수의 정의는 시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내일 경우에는 1이라는 값을 갖고, 그 이상의 시간에서는 0인 값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각함수로 연속함수를 샘플링을 TS 주기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XT는 X의 NTS 곱하기 사각함수 렉트함수의 TS분의 T-NTS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사각파를 NTS만큼 평행이동하고 TS만큼 늘린 사각파를 나타냅니다. 즉, 이 연속시간 신호에 이 핑크색 부분의 사각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XT의 근사화를 단위 펄스 형태로 나타내주게 되면 TS분의 1을 렉트 함수에 곱해주고, 상세를 위해 원신호 XNTS에서 TS를 다시 곱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연속시간 신호 XT는 사각파의 합으로 근사화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입력신호 연속신호 XT는 사각파의 합으로 근사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TS 샘플링 주기를 0으로 극한을 취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XT는 TS가 0으로 갈 때 TS는 D타우로 바꿀 수 있고 NTS는 타우로 변경 가능하며, 사각함수 TS분의 1 렉트 TS분의 T-NTS는 디렉 델타 함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모두 적분값의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디렉 델타 함수의 표현으로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적분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타우 곱하기 델타 t-타우 d타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연속시간 신호 xt는 시간 편의된 임펄스에 원신호 함수 x타우를 곱한 후 적분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전장과 이번 장에서 했던 과정은 입력 XT를 단위 임펄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TI 시스템에서 입력을 단위 임펄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출력 또한 임펄스 응답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 가능하게 됩니다. 입력을 xt, 델타 t라고 했을 때 ht를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한다면 출력은 xt, ht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화하여 nts만큼 지연된 신호 xnts, 델타 t-nts를 LTI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출력은 슈퍼포지션과 타임 인베런트 특성에 의해서 xnts, ht-nts가 됩니다. 따라서 입력 xt가 다음과 같이 임펄스 신호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된다면 출력 또한 방금 봐왔던 것 같이 적분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타우분의 임펄스 응답 ht-타우 d타우로 임펄스 응답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단위 임펄스 응답 ht를 알고 있다면 입력 xt에 대한 출력 yt는 유일하게 결정되고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LTI 시스템에서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출력을 단위 임펄스 응답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LTI 시스템에서 연속 신호 XT를 단위 임펄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출력 YT 또한 임펄스 응답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함수 중 하나를 역전시키고 이동시키면서 다른 함수와의 곱을 연이어 적분하여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연산자를 정의하였습니다. 이것을 바로 컨볼루션 인테그랄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새로운 컨볼루션 연산자를 정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임펄스 응답이 정해지면 어떠한 임의의 입력에 대해서도 출력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LTI 시스템에서 해당합니다. 디스크릿 타임 역시 컨티뉴어스 타임과 동일하게 컨볼루션 썸으로 나타내는 yn은 xn, hn-k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입력 신호가 xt일 때 출력 신호 yt는 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컨볼루션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컨볼루션의 정의와 수식적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달함수는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시스템에서 입출력비를 나타냅니다. 입출력비를 나타냄으로써 입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을 쉽게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타임 도면에서 xt라는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임펄스 응답 ht에 대한 출력 yt는 xt와 ht의 컨볼루션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임 도메인에서 입출력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xt를 yt를 xt로 나누어야 하나 이 컨볼루션 연산자 때문에 쉽게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소 주파수 영역인 S도메인 또는 Z도메인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먼저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입력을 XS, 임펄스 리스판스를 HS로 놓는다면 출력 YS는 XS와 HS의 대수적인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이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전달함수 입출력비는 출력 YS를 입력 XS로 나누게 되면 HS가 나오게 되고 이를 전달함수라고 정의합니다.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라플라스 변환에서 시그마 감쇄 부분을 영어로 놓게 되면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으로 주파수 응답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임펄스 응답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전달함수가 되고 푸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 주파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왜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출력 YS가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 형태로 표현됐던 것들이 단순 대수적인 곱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이 라플라스 변환 후 S 도메인에서는 단순한 대수적인 곱이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볼루션을 통해 표현된 yt를 리니어 시스템에서는 타임, 즉 시간이 0보다 작을 경우에 입력은 xt는 0이 되기 때문에 yt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정의에 의해 0부터 무한대까지 2의-st dt로 yt를 적분하면 됩니다. 여기서 st 대신에 st-tau 플러스 타우로 치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xtau 2의-s타우로 하나 묶을 수 있으며 ht-tau 2의-s-t-타우로 묶을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라플라스 변환의 곱으로 유사한 형태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xtau 2의-s타우는 먼저 적분 구간 바깥으로 빼주고 t-타우를 알파로 치환하게 되면 h알파 2의-s알파 d알파가 돼서 다음과 같이 hs와 xtau 2의-s타우 d타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hs는 다시 적분 구간 밖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hs 곱하기 0부터 무한대까지 xtau 2의-s타우 d타우 적분 형태로 보낼 수 있습니다. 즉 이는 x, s의 라플라스 변환 형태가 되기 때문에 ys는 hs 곱하기 xs, 즉 입력의 라플라스 변환과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달 함수를 통해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시스템에서는 입출력비를 쉽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즉, 입력이 있을 경우에 원하는 출력을 쉽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전달 함수의 한계점으로는 초기 조건이 0, 그러니까 제로 이니셜 스테이트를 가정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시스템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에 대해서는 대응이 불가합니다. 즉,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만 나타내고 내부의 다른 신호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달 함수보다 더 시스템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 또는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시스템에 대해서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 즉 상태 공간 방정식을 통해서 시스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통한 S도메인, 즉 복수 주파수 영역의 해석에 대한 장점입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중요한 것들만 써머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컨볼루션 역시 간단한 곱셈으로 표현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분 적분 또한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시간편이 주파수 편의 동안 간단한 2의-st를 곱함으로써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초기값, 최종값 정리를 통해 이 시스템의 최종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될지, 초기가 어떤 스테이터스였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타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속 시간 신호 도메인에서는 미분 방정식을 통해 그 해를 찾게 되어 있으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 전달 함수, 퓨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주파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속 시간 신호를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산 신호,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이 되며 이 도메인에서는 차분 방정식을 통해 그 해를 찾고 있습니다. 이 또한 Z 트랜스폼을 통해 전달 함수를 찾을 수 있으며 각종 디스크리트 퓨리에 트랜스폼을 통해 주파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적분 변환, 라플라스 변환, 지변환과 같은 적분 변환은 그 역변환이 항상 존재하고 커널 함수와의 곱을 통해 fu, u라는 도메인에서 v라는 도메인으로 함수를 옮기는
변환을 의미합니다. 즉 라플라스 변환을 살펴보면 라플라스 변환은 커널 함수로 익스포넨셜 함수, g 변환 역시 커널 함수로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수 함수는 미분과 또 적분 연산자에 대해서 각각 고유 함수가 되기 때문에 선형 방정식, 선형 미분 방정식을 퓨리의 변환이나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 나타냈을 때 앞장에서 살펴봤던 간단한 대수적인 그런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 커널 함수로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변환을 통해 미분과 적분 방정식을 쉽게 대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매틀랩을 이용해서 yconvolution이라는 함수를 만든 후에 직접 앞에서 도출했던 컨볼루션 수식을 푸르프를 통해 구현해 보았습니다. 먼저 입력으로는 징크 함수를 만들었고 임펄스 리스판스에 해당하는 함수로는 해닝 윈도우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확인해 본 결과 징크 함수와 해닝 윈도우의 컨볼루션은 입력 함수의 마이너스 부분이 평활화되는 특성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